이제는 시장에 다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성도 좀 많이 생긴 거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또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7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들은 한 50%는 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1월 들어와서 한 7거래일째 코스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월 효과? 뭐 이런 또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어쨌든 지금 현재 2023년의 주식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일단은 이제 연초 제가 지난해 말 같은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200이 바닥이라고 제가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미국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장 중에 장 초반에 2200이 깨졌었죠. 그러니까 2180포인트대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다가 오늘 237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래 공포라고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1분기 정도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지금도 그 전망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200 지난번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게 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굴곡이 있더라도 하락이 거의 제한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미국의 CPI 이 지수도 이제 고점을 찍고서 고점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 금리 인상분도 요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도 0.25%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러고서 금리 인상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요번에 0.25 정도 하면은 그냥 관망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웬만한 악재가 다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나쁠 수 있죠. 네. 근데 그 후행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계 기업들 네. 뭐 이런 데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국내 시장만 해도 이제 자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회사채 네. 그 PF 쪽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 쪽의 증권 쪽 이런 쪽이 이제 그 자금 압박이 심했었잖아요.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만 네. 하더라도 거기도 지금 숨통을 틔웠거든요. 웬만큼 정부에서도 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더 이상의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수는 그거가 다 반영이 돼서 언더슛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제자리 찾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그렇게 지금 당장은 좋은 게 아니니까는 아주 그냥 급반등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롤링을 조금 하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 하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던 거는 다 이게 회복이 됐던 거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락이 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락세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온다면 땡큐다. 네, 오면 아주 절호의 기회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는 시장에 다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성도 좀 많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런 급락장은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없을 거로 제가 보기에 보이는 거고 네. 여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이제 한 몇십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왔으니까. 네. 하긴 이번에 그 삼성전자 네. 그 예상 실적이 나왔는데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죠. 근데 네. 사실 그 실적 발표하기 며칠 전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올랐죠. 그래서 네. 다들 생각보다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나빴어. 근데도 올랐단 말이죠. 시장은.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제 그 6만 3천 원 정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래 그게 저점이 5만 2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온 폭에 반 정도 떨어지면 그냥 그 조정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이제 2150이 그 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2400포인트가 넘게 300포인트 가량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지수로. 그래서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15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얼씨구나 하고서 이게 그러면 2300이면 되는데 그 공포, 아래 공포 때문에 침체, 실적 그런 것 때문에 220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00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200일 때는 그냥 겁 없이 좀 매수해도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또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일종의 지난번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2150 그때는 또 1900까지 떨어진다는 동, 2000까지 떨어진다는 동 그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적절하게 매수를 못했는데 일단 바닥 확인이 되고서 근처까지 왔을 때는 거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실적 같은 거는 이제 웬만큼 또 다 반영이 된 거죠. 이제 그게 선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네.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좋은 괜찮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다. 계속해서 좀 오를 그렇죠. 거라고 보신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그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근데 그래도 시장에 어떤 중심되는 주식들을 갖고 있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회복 어차피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조금 시일이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웬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가격대 예를 들어서 뭐 좀 한 7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뭐 되게 지루해하고 답답해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들고 갈 만한 때다. 네. 반도체죠. 그렇죠. 지금 네.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일정을 보면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뭐죠? 그 바로 기업 실적 발표들이 25일부터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또 FOMC 회의가 다음 달 초에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겹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많이 올라갔을 때 며칠 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 개인 매도 물량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그러니까 지겹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니까. 심리가 일단은 그 조금이라도 좀 올라왔을 때 현금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돈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물려 있는 분들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 찜찜한 건 예. 외국인들이 지금 6거래일, 7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국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사 모으는데 개인이 팔고 있다? 이거 잘하는 걸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고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개인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번에 여실히 많이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 전문가라고 소위 나와서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맞히는 분이 없구나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투자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본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로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니까는 제가 투자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로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투자한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꼭 저렇다 그게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춰 가지고 자기 주식을 그 자기 재산이잖아요. 제가 그 수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형편에 맞춰서 이제 현금화 하시는 분들은 현금화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저점이라고 한번 저점이 올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또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물려 있는 거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좀 지금 견딜 만한 구간이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많이 샀거든요. 아, 그래요? 요번에. 네,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포트를 비우셨다고 네, 계좌를. 많이 비워가지고 그리고 많이 현금을 인출했어요. 계좌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많이 줄여서 거의 주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50%는 채워놨어요. 50%. 지금 네. 그게 언제서부터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달 초. 이달 초,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사실 정도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는 오를 지금 만한. 다 수익 구간이에요. 네, 그렇게 샀음에도 늦게 샀음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말 배당 받은 거는 아주 일부만 받았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 급락할 때 2,200 이렇게 되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 그래서 주로 하는 2차 전지 쪽하고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하고 기아차 같은 거하고 그런 거 대형주들은 한 50%는 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20% 더 들어가려고.